경기도에서 평화협력국장직을 맡고 있는 신명섭이라고 합니다. 앞에 두 분 강의가 그러면서 너무 좀 감명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도 DMZ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 특히 두 번째 해주신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 남북 협력의 필요성, 그다음에 평화 경제가 갖는 중요한 의미, 가슴 깊게 다가오도록 강의를 해주셔서 여러 번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좀 감동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경기도가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다른 얘기보다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화협력 사업, 평화협력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아닌가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 경기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차관님이 인사말 하시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가 평화 번영의 한반도, 이걸 국정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경기도랑 관련 도정 목표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한반도 평화 번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겠다, 제일 헌신하고 앞장서겠다라는 의미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앞장선 만큼 평화 공제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경기도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 경기도를 저희 도정, 이재명 지사님의 도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평화경제 제2관자 경기도 똑같은 의미죠. 이제 앞장서겠다는 의미인데, 먼저 경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잘 아시겠지만 경기라는 이름이 정해진 지가 1002년인가 됐어요. 재작 2018년도가 정명 1000년이었습니다. 경기라는 정명.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경기라는 지명이 처음 나왔는데, 경기의 의미는 뭐냐면 왕이 사는 도 주변 500리를 경기라고 했습니다. 왕이 직접 관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따져보면 경기도는 고려시대 때 중심, 일단 조선시대 다 따져보면 평양 밑까지가 경기입니다. 평양 바로 밑에까지가 경기도고, 서해안 쪽 다 포함되고요. 물론 포천도 서쪽으로 다 포함됩니다. 동쪽 끝으로 포천, 철원까지가 포함되는 지역이고요. 남쪽은 화성, 평택 이 정도까지가 다 경기로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이 경기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 경기가 아니라 옛날 의미의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의 경기가 실제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한반도의 중심이었죠. 여기가 중심 역할을 해왔던 거고,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고, 근데 분단된 이후에 물론 서울, 이랑, 그 다음에 평양 이쪽으로 중심이 둘 갈렸지만,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철원이 철원이 아니라 포천이 해당되겠죠. 이 접경 지역은 이 번영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둘로 나눠진 관계로 실제로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막혀 있었던 거니까, 분단 경제, 분단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 더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못 이룬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옛 경기로 회복됐을 때, 분단을 극복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효과는 우리 김양 이사장님도 얘기했지만 기대 이상,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제 한반도 메가 리전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굉장히 큰 번영이 약속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포천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평화 협력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의 평화경제 추진 체계를 나름대로 잘 갖추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서 정무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이름을 지어서 평화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게 하고 앞장서서 하게 했습니다. 평화 부지사를 돕고, 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국단위 평화협력부 국단위 조직을 지자체 차원에 처음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서울 등등
인천 이런 등등이 이제 국단위 조직들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노이 회담 전에는 남북 관계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하노이 회담 전에 우리 평화부지사님이 2차례 방북을 했습니다. 2차례 방북을 해서 북과 여러 가지 협의와 합의들을 이뤄냈었고요. 물론 그 남북 관계가 좀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스톱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 최초로 평화정치자문기구를 만들어서 평화정치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32명의 정말 그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성되지 안 되는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를 경기도 기초단체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방정부 협의회는 단순히 그냥 그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권한도 갖는 그런 것으로서 지방정부 협의회에 대한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화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그 소통 채널, 상호 신뢰를 쌓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정말 지속적으로 같이 만나서 공식적인 대화도 하고요, 비공식적인 대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축사를 해주신 아태교류협회 안보수 회장님 나와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분 도움도 많이 있었고요. 물론 다른 분들과의 여러 가지 그 도움을 통해서 북측과의 대화 채널들을 계속 유지하고 지금도 뭐 돼지열병 때문에 다시 또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도 간접적인 대화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팽사와 개최를 평화분위기를 확산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그 의정부에서 했었는데 의정부에서 6천여 명 정도 참여해서 평화 페스티벌 윤도현 밴드가 나와서 했었는데 했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말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여러 개 취소되긴 했었는데 Let's DMZ라고 해서 DMZ를 세계에 좀 알리기 위한 행사, 세계 유명 연사들 모시고 DMZ 포럼도 하고 행사도 하고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잘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획이니까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다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좀 많이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우리 포천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지금 이렇게 경기 북부에 이렇게 큰 피해를 줬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공동방역을 해서 남북 공동방역을 했습니다. 남북 공동방역을 하면 북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균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는데 유난히 요번에 남북 공동방역을 못했어요. 돼지열병 때 못했습니다. 못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하노이 이후에 남북관계가 많이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남북 교류협력, 최소한의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공동방역을 했을 거고 공동방역이 됐다면 이런 돼지열병 피해가 경기 북부에 강타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그 미국에 가서 미국 국무부 한국 부대표 쪽도 만나고 그다음에 유엔의 그 대북제재위원회도 만나고 상원의 한반도 관련자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가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대북 제재의 피해자다. 북한의 어떤 그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도 제재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제재 때문에 교류 협력이 안 됐고 그 결과 돼지열병이라는 피해를 주고 있고 이게 돼지열병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의 전염되는 질병, 결핵이나 이런 거로 넘어간다면 사람에 대한 피해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최소한의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 국무부랑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하고 그때 요청을 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 경기도가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개풍군에 우리가 양묘장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까지 하고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양묘장 사업에 대해서 재개에 대한 의논이 북한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 우리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라고 제재 면제 신청을 그때 했습니다. 하면서 경기도는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해야 되니 최소한의 교류 사업을 해야 되니 이거 제재 면제 신청을 제재 면제를 해달라 유엔이라고 요청을 했고 12월 2일 날 유엔에서 제재 면제가 나왔습니다. 그 제재 면제 품목이 152개 품목인데 트랙터, 태양열 발전기 등 여태까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었던 대부분의 품목 152개 품목이 제재 면제 품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피해들을 보고 있고 이 피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국이나 유엔에서도 물론 정세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게 면제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런 품목들이 면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야 되는 꼭 터야만 되는 경기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당면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또 이번에 풀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개성관광입니다. 개성관광. 개성공단을 푸는 건 지금 개성공단을 푸는 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하시듯이 개별 관광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님도 올 1월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유엔 제재와 상관이 없는 개성 개별 관광, 이 개별 관광 문제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풀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이 활동들을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개성 개별 관광을 풀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개시를 할 겁니다. 지금 생각에는 한 5월쯤, 뭐 빠르면 4월이 될 수 있고 한 5월쯤에는 뭐 경기 평화회의 이런 것들 임진각에서 대규모로 전국의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경기 평화회의를 아주 대규모로 조직해서 개성관광 재개, 그다음에 개성공단 재개 이거를 요구하는 큰 회의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조직을 할 생각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가 이렇게 개성관광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막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도 분명히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북한하고 계속 협의를 할 때 작년에 참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개성하고 금강산을 아무 조건 없이 개방하겠다는 얘기를 김정은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저희가 이제 북한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 왜 안 오냐? 도시락 싸가지고 그냥 와라. 돈 안 써도 되니까 도시락 싸고 와라. 이런